앰버허드가 호주에서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FBI까지 나서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조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조니뎁 앰버허드 재판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니뎁 앰버허드 재판이 판결이 났죠. 판결은 앰버허드가 조니뎁에게 100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재판 후의 분위기를 보면 앰버허드는 지금 조니뎁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앰버허드의 변호사 일라인 변호사가 여러 언론 매체에 나와 이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다, 항소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앰버허드 본인도 배상액을 지급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지금 앰버허드는 사실 어떻게든 이번 재판을 무효로 만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시도로서 바로 이번 주에 앰버허드 측에서 법원에 굉장히 재밌는 서면을 제출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2022년 7월 8일 제출된 따끈한 서류입니다. 자, 원고 조니뎁, 피고 앰버허드 표시가 있죠. 서면 제목은 피고의 보충 서면 및 반소 원고의 추가 발견 사실에 대한 재판 후 의견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번 재판은 무효니까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앰버허드의 변호사 일라인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주 여기에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15번 배심원이 올 4월 있었던 배심원 소환 절차에 따라 소환되어야 했던 바로 그 배심원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즉 배심원 소환 명령에 따른 사람이 출석한 게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배심원으로 출석했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재판은 무효이다, 다시 재판하자, 이거예요. 이게 조금 재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배심원 소환 명령서가 날아간 그 건물에 하필 이름이 같은 사람이 2명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소환 명령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77세의 어떤 미국 시민이었는데 실제 재판에 나온 건 55세의 미국 시민이었다고 해요. 조금 어이가 없는 사건이죠. 큰일 같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담당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와서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정말 재판이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조니뎁의 변호사 측에서 이에 대한 반박 서면을 냈습니다. 이렇게 법정 밖에서도 조니뎁과 앰버허드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이게 조니뎁 측 변호사팀이 낸 답변서입니다. 이 답변서의 첫 번째 주장은 앰버허드가 이런 이의 신청을 할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절차법상 이런 종류의 의견서는 2022년 7월 1일까지가 그 제출 마감 기한이었는데 7월 8일에야 의견서를 냈다는 거죠. 두 번째 주장은 앰버허드 측은 잘못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게 됐다는 걸 이미 2달 전쯤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장은 소환된 것과 다른 배심원이 왔지만 그게 뭐 어쨌냐는 거죠. 다른 배심원이 출석하긴 했지만 배심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과연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이번 재판의 담당이었던 페니 아즈카라테 판사가 내린 결정문을 한번 보시죠. 결정문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즈카라테 판사는 앰버허드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앰버허드 측이 재판 과정에서 이의 없이 배심원 명단을 받아들였었다는 거예요. 버지니아 주법 801-353에 따르면 배심원 명단에 대한 확인 의무는 재판의 당사자, 즉 앰버허드 측에게 있다고 해요. 배심원 명단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해서 본인들이 이미 받아들였던 배심원에 대해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버지니아 주법 801-352에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증명해야 해요. 그런데 앰버허드가 15번 배심원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사실 원래의 배심원이 출석해 재판을 했어도 재판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즉 앰버허드는 15번 배심원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게 사실 없어요.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거죠. 아즈카라테 판사의 판단이 합리적으로 보이죠? 앰버허드 측에서는 나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작은 반항을 해봤는데 그 반항은 이렇게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앰버허드에 대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앰버허드가 호주에서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FBI까지 나서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호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호주 안에 아주 특수한 희귀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많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 예로 애완용 개를 호주에 데리고 온 사람은 그 개를 10일간 격리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개가 전염병이 있어서 호주 안에 다른 동물들에게 병을 옮기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애완용 개를 데리고 온 사람은 공항에서 자기가 개를 데리고 왔다는 걸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앰버 허드가 이 법을 어긴 거예요. 앰버 허드는 2015년에 호주를 방문하면서 애완용 개를 데리고 갔는데요. 그때 이 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앰버 허드는 2015년 당시 호주에서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앰버 허드가 그 재판에서 관련 증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었다라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어요. 위증죄죠. 증인에게 거짓말을 시켰으니까요. 호주에서 위증죄는 최대 징역 14년이라고 해요. 지금 이게 외국 언론에서는 앰버 허드가 호주에 가면은 체포될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과연 이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귀추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앰버 허드에게 2022년은 다사다난한 해네요. 과연 그녀가 어떻게 이 난관들을 헤쳐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법률 지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